오은영의 화해. 부모는 아이에게 우주입니다. 그 우주가 안전하고 그 우주에서 사랑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신뢰가 형성되어야 아이는 편안하게 자랄 수 있어요. 부모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아이에게 해야 하는 상호작용이 있고 주어야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자랄 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는 아이는 부모가 곁에 없어도 편안하고,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부모가 곁에 있어도 불안합니다. 공부를 잘해야만 인정해주는 부모.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을 가야, 부모가 원하는 직업을 가져야 아이가 행복할 거라고 믿고 채찍질하고 밀어붙이지요.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대상이어야 하는데 자식은 부모가 늘 불안하고 두려워요. 부모와의 관계를 이루는 본질적인 구조가 언제나 자기 수행에 대해 평가받고 지적받고 수치심을 느끼는 식의 부끄러운 가정이라면 아이는 인정받은 경험이 별로 없게 돼요. 이러면 아이의 자존감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부모가 준 상처들은 영영 아물지 못할지도 몰라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채로, 용서가 안 되면 안 되는 채로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감정에 대한 존중입니다. 부모 중에는 요구적인 사람이 많기도 해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중요한 첫 번째는 요구가 아닌 조건 없는 수용과 수긍이에요. 조건 없이 자식을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잘나도 못나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어요. 자식은 부모보다 어립니다. 그래서 먼저 수긍해야 하는 건 언제나 부모 쪽이어야 합니다. 요구는 자식의 몫이에요. 인정해달라고, 사랑해달라고, 찾을 때 대답해달라고 하는 것이 자식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모가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부모는 이런 요구를 대화라고 착각합니다. 진정한 독립이란 연을 끊는 게 아니라 몰두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부모보다는 나의 배우자, 내 아이, 그리고 내가 몰두하고 싶은 것으로 말이지요. 결혼 후에도 부모 간섭이 이어진다면 제 가정이니까 제가 하나씩 배워가면서 만들게요.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의논해야 할 대상은 어머니가 아니라 배우자예요. 라고 단호하게 반복해서 말해야 합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면 부모도 자식과 거리를 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엄마랑 있으면 안전하고 즐거워. 다른 사람과 있어도 안전하고 즐겁겠지?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돌봐주는 걸 보니 나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 엄마를 믿을 수 있으니 세상도 믿을만 하겠구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아이는 이렇게 느낍니다. 어머니가 제대로 반응해줘야 아이는 안정된 성격을 가진 어른으로 자랍니다. 대인관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 있어도 외로워하지 않는 어른으로요. 반대로 어머니가 아이의 신호를 귀찮아하고 무시하거나 내킬 때만 반응해주면 아이는 굉장히 불안한 사람으로 자랍니다. 부모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도 알아야 하지만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이기에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었는지도 알아야 해요. 그래야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라는 사람 자체가 가진 문제라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한 발 떨어져 부모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분석해 보세요. 부모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가 못난 사람이라도 나도 못난 사람은 아니에요. 아이가 어떤 일에 도전했다가 실패했을 때 부모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네가 실패를 맛본 것은 네가 도전했기 때문이야.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또 도전해보렴?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 더 많단다. 또는
또 실패야? 너는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니? 입니다. 마음의 충족감은 아이가 부모가 내 마음을 잘 아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따뜻한 느낌이 확 차오르는 거예요. 행복해.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의 충족감을 주려면 부모는 아이를 잘 관찰하고 자신을 잘 관찰해서 아이가 원하는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 마음에 충족감을 줄 때 그 순간 아이는 굉장히 행복해하고 그 기억은 평생 갑니다. 그 기억으로 고통과 아픔을 겪어나갈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 마음이 편안한 것, 행복감을 자주 느끼게 하는 것이 아이를 잘 키우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복잡한 관계로 얽힌 사람들에 대한 감정을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가졌던 분노, 원망, 슬픔, 연민 중 당시 내가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에 상처받았는지,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타인을 만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을 잘 알지도 못한 채로 다른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그 기대는 좌절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자주 싸웠다면 그것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자기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격의 아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고성이 오가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아이는 최악의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고 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상대의 말은 들어보지 않고 큰 소리로 자기 말만 하다가 사이가 나빠진 최악의 장면을 자주 접하면서 싸움의 원흉을 주장하는 것으로 여기고 차라리 주장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는 육아에 해야 한다에 치여서 아이를 사랑할 틈이 없습니다. 해야 한다에 몰두하다가 정작 아이를 놓칩니다. 성인들은 자신 주변에 쏟아지는 일상에 해야 한다에 치여서 자신을 사랑할 틈이 없습니다. 해야 한다에 몰두하다가 정작 나를 놓칩니다. 만 1세에서 3세 아이들은 내가 할 거야 라는 의사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이 시기부터 자율성을 제대로 발달시키지 못하면 수치심과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내내 자신의 뜻대로 행동해본 경험이 적은 사람은 자기 신뢰감과 자기 확신이 떨어지게 돼요. 부모의 친절하지만 과도한 통제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만들어낸 자신만의 건강한 기준이 있어야 해요. 누군가 자신을 싫어하는 것 같아도 날 싫어할 이유가 있나? 되물을 정도로 당당함과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 발달 단계에 한 계단이 빠졌다고 인생 전체가 흔들리지 않아요. 성인이 되어서도 다시 채워 넣을 수 있어요. 자율성을 키우고 수치심을 극복하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부터 살피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원하는 대로 해도 됩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도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겁니다. 누가 뭐라 하든 하고 싶은 대로 하기.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냥 해보세요. 나의 결정은 이상할 리 없어요. 용기를 내보세요. 매일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심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고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도 후회 말고 잘했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라고 자신에게 확신을 주세요. 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연습해야 합니다. 감정을 다루는 법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배우면 됩니다. 일단 아이나 남편이 표현하는 감정을 수긍하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그 감정이 옳든 그르든 납득이 되든 안 되든 맞서지 말고 수긍하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의 감정에 너무 강하게 반응하면 아이는 다음부터 그런 감정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아이는 단지 부모에게만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불편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어색해진다는 거예요. 아이의 감정을 다룰 땐 감정을 나무라지만 않아도 잘하는 겁니다. 왜 화나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지금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은 엄마가 알겠어 라고만 해줘도 됩니다. 원인을 찾으려 하지 말고 아이가 지금 표현하는 감정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읽어주는 것이지요.
아이를 존중한다는 것은 뭘까요? 이 아이의 인생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와 내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내 아이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나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다른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업무 관계로 만난 사람은 딱 업무까지만 하세요.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사람은 그 어쩔 수 없이 만나는 만큼만 하세요. 인간관계는 나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렸을 때 나와 더 가까운, 더 친한 사람이 있고 나와 좀 떨어진, 덜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이 있어요. 다 똑같을 순 없습니다. 내가 공들이고 내가 더 마음 아프고 내가 더 친절해야 할 사람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내 중심에서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